갑자기 이제 이 남성분이 또 한 달을 더 거쳤던 거예요. 이 여성분 말고도 서로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만약 상간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공동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잘못한 책임만큼 부담을 해라 라는 게 그런 구상권의 개념이거든요. 다른 재판보다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계를 좀 이어나가신 한 달 정도 어찌됐건 너도 잘못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리를 좀 낮추겠다, 남자가 처음 속여서 시작한 게 맞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반대로 상간 취소당한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막 부정행위라고 말하는 불륜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원만한 어떤 부부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법리론 배우자가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알면서도 그 관계를 침해를 해서 파탄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쵸, 부정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썸도 부정행위거든요. 그럼 어떤 성적인 것들이 결부되어만 불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부정행위라고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성관계를 부부간에만 해야 되고 이런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런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여진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바람도 바람이고 썸을 타는 것도 바람이에요. 사실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제가 대리했던 케이스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나 초혼이다. 여자가 이제 남자 패턴이 좀 이상하니까 뭐 지금 근데 오빠 왜 아직까지 오빠는 결혼도 안 했어. 지금 나이면 결혼해야 될 나이 아니야 하니까 요새 이렇게 속이는 남자들 많대라고 하니까 혼인관계 증명서 떼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엔지니어링 관련 그 컴퓨터 그런 출신 연구원 막 이러신 분이어가지고 너무 잘 다뤘던 거죠. 그거를 보여주면 그 당연히 여자분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분이 너무 이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자기는 아기가 있다. 근데 지금 와이프하고 뭐 갈등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심하게 싸웠고 완전히 의절한 상태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애가 성인이 돼서 대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언제 하기로 다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같은 생활 공간, 물론 같은 집이긴 하지만 와이프랑 카톡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한다 내용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분 집에 거의 같이 반동거하다시피 살다 보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쵸. 이미 사실 서류만 안 썼다 뿐이지 이혼 관계고 이제 아이를 아예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믿고 같이 동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 남성분이 또 한 달을 더 거쳤던 거예요. 이 여성분 말고도 또 이제 세상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자랑 싸우다가 우리 그럼 3자 대면을 하자 라고 해서 여성분 두 분이랑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미 자기 혼인이 파탄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다. 근데 또 다른 여자는 아니야. 아직 뭐 이혼은 완전히 너가 말한 그 정도 상태는 아니고 사모님이랑 관계 괜찮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둘이 싸움이 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냐? 네. 근데 갔는데 조금 애매한 게 이제 그분이 맞아 나 이 남자랑 사실상 이혼 상태처럼 지내고는 있었어. 근데 그래도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래도 나 아직 어느 정도 법률론 관계가 우리가 유지되고 있고 난 아이 때문에라도 난 지금 당장 이혼할 생각 없었어. 뭐 혼인 파탄 됐는지 그런 거는 뭐 일정 부분은 맞지만 뭐 언제든 나는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야 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서로 때리고 뭐 머리채 쥐어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이제 아내분이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고 저희 의뢰인은 이제 그때서야 아신 거예요. 남자도 완전히 속았구나.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또 빌었어요. 저희 의뢰인한테 자기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거짓말을 해달라. 그냥 너가 바람을 핀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나와 대화 내용을 다 삭제해달라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 너무 진짜로 사랑하셨대요. 너무 믿고 사랑했던 그 감정 때문에 이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대화 내용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이제 아내분한테도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남자 인정 취지로 보내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의 그런 모든 것들이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인 걸 알고 완전 정리를 하시게 됐는데
이분도 너무 자기 속았다는 걸 이제 뒤늦게 철저히 아시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남자분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라고 하는데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과 교제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제 소송을 서로 쌍방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전혀 상반된 다른 재판보다 보니까 다른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네. 남자한테 속은 거 맞다. 하지만 너가 어찌됐건 그 관계를 정리하기까지의 조금 찜찜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자료 금액을 좀 이걸 진액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판단의 요소로 찾작을 해서 금액을 좀 이제 낮추겠다라는 취지로 판단이 났는데 상간소송을 다 그걸 냈거든요. 근데 상간소송에서는 너가 이거 불법행위를 한 게 맞다. 법령관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너가 이제 그런 이 남자랑 관계를 한 거니까 그거는 부정행위가 맞다라고 여기서 인정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원래는 양립할 수 없는 결론인데 네. 결론이 났다 보니까 당연히 쌍방 다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는데 뒤집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남자분 설득 때문에 당시에 이 남자분이 자기가 이혼 상태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 내용이 다 삭제가 됐다 보니까 교제 초기에 당시에 그 대화 내용이 없다. 여자가 기만당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 이후에 다 인정을 하고 사과한 내용들을 다 제출을 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 교제 초기에 이 남자분이 어떻게 속였는지 이런 부분들 당긴 정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속였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서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상간 소송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항소심이 대법에서도 그냥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항소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 이런 형식적인 결론도 나다 보니까 저는 어찌됐건 기존 스탠스를 계속 주장을 하긴 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속이면 정말 다 성인이 이런 말에 속을까 싶지만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다 거의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 숙행님 이 사건도 물론 제가 이제 기록을 보지 않고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뭐 결국 기록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사실은 그 남성분이 뭐 가운데서 본인이 속였다라고 말한 부분이라던가 본인이 정말 몰랐다고 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간 사건의 그 부정행위라는 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정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런 상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본질이 뭐냐면 결국에는 너와 내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됐다. 이걸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는 게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부정행위와 이 결과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속으신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에 이제 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법행위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한쪽으로 다 쏠렸던 이유는 그 돌려달라, 내 남편을 돌려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안 했다고 발뺌을 했고 그걸 다시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여론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돌려달라고 말을 한 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혼인 파탄의 정도에 대해서 항상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긴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처럼 대부분 법정에서 물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좋았던 건 맞지만 이게 정말 파탄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봉합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파탄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만약 상간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공동 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명이 같이 잘못을 한 거니까 결국 그 위자료 금액을 둘이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속으신 여성분들이다라고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을 못 하셨다.
근데 뭐 상간소송에서 패소를 하셨다, 부정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 그 남자분들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시거든요. 네.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정됐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잘못한 사람 둘이서 같이 나눠야 하는 부분인데, 나 혼자 2천만 원 전부를 다 부담하게 됐으니 너가 네 잘못한 책임만큼 부담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그런 구상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5대5 잘못 비율을 두는데, 남자분이 정말 뭐 속인 게 너무나 좀 잘못이 크다던가, 네. 아니면 예를 들면 뭘 위조를 해서 여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던가,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이 되면 뭐 이례적으로 뭐 남자한테 책임이 더 높다라고 봐서 책임의 비율을 남자한테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무상 일반적으로 5대5예요. 상간사건에서 합의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합의 진행할 때 제가 상간녀 쪽을 대리한다라고 하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분 상대로 이혼 안 하실 거죠? 안 하실 거면 남편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게요. 위자료 금액 깎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두 분이서 찢어지지 않고 같이 사신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절반 깎아주세요. 저희 1,0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게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은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사실 결국 입증이 문제일 것 같아요.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고, 네. 또 이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뭐 상간 소송에서도 승산이 있거든요. 정말 이례적으로 상간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뭐 특히나 상간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서로 이 부정의 바람핀 증거를 없애다 보니까 서로 각자 진술밖에 안 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뭐 자주 일반적이진 않는데 그 남자분을 불러다가 증인 신문을 해요. 정말 이 여자분한테 당신이 속인 게 맞냐? 뭐라고 속였냐? 아니면 뭐 알았다고 하면 여자분은 언제부터 너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건데, 사실 뭐 증거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